안녕하십니까. 힘찬병원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힘찬병원 윤기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힘찬병원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은 어르신들이 지내시다 보면 기운이 없다, 기력이 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근력이 약해지거나 근육이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근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증상이지만 단기간 내에 근육의 양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병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근감소증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질병명을 따로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되게 관심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왜 중요한지, 특히 노인분들한테 왜 중요한지를 조금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 40세 정도 넘어가면 근육이 실질적으로 조금씩 감소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후에는 1년에 0.5% 정도로 감소하다가 이제 70세가 넘어가면 1년에 한 1%씩 감소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주 넘어지거나 관절통이라든지 아니면 척추부의 통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바깥 출입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 같은 정신의학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들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연세가 들면 사회적으로 활동량 떨어지고 가족들도 좀 줄고 멀리 가게 되기 때문에 외롭고 정서적으로 좀 불안할 때가 있는데, 이런 근감소증까지 겹치게 되면 상당히 힘든 노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알리고 또 치료 방향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감소증이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옛날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거든요. 이게 질병으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냥 근육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하겠거니 했던 건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다 이슈화 돼가는 것 같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이 근감소증을 질병 코드로 따로 분류를 해서 근감소증은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것을 이제 2021년. 21년에 질병 코드로 넣어서 근감소증은 병이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감소증 같은 경우는 사실 원인이 막 복합적이라고 사실 돼 있는데, 뭐 만성적인 염증이 있을 경우도 있고, 뭐 호르몬이 좀 불균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식사가 또 잘 안 돼서 식사 섭취가 잘 안 되고 영양 결핍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서 이렇게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단하는 거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종아리 둘레를 좀 재보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 제일 두꺼운 부분을 줄자를 이용해서 좀 재봤을 때 남자 기준으로는 34cm 미만인 경우,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33cm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근감소증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다. 34cm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두께. 양손을 이렇게 모았을 때 그 한 뼘 안에 들어오느냐, 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집에서 줄자 없어도 이렇게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안에 자기 종아리가 쏙 들어온다 하면 내가 조금 근감소증의 위험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재봤더니 선생님이 41cm, 우리 둘은 37cm. 나이는 반대인데 저희가 살아온 역사를 아마 반영하는 것 같은데, 형님이 사이클을 거의 선수처럼 타시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산도 오르시고, 그게 다 역사가 종아리에 다 기록된 게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근감소증 예방하려면 이런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도 50대에 튼튼한 40cm 넘는 굵은 종아리를 가질 수 있다. 그 외적으로 이제 근육의 힘을 측정하는 또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사실 기구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흔하게 좀 판매를 하는 악력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팔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검사를 해봐서 이 남자 여자 기준이 또 다르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 힘을 쟀을 때 28kg 이 기준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18kg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안 나오게 되면은 힘이 좀 모자라니까 근감소증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능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는 게 보행 속도를 재는 게 있거든요. 한 6m 정도를 이렇게 갔을 때 1초에 1m 이상의 속도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폭이 한번 갈 때 1초에 한 보폭 이상은 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1초에 한 보폭도 못 가면 그거는 이 근감소증의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게 기능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을 하는데 그 시간이 12초 이내에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괜찮은 건데 12초가 넘는다. 그거는 이제 근 기능에 그만큼 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집에서 손쉽게 본인이 근감소증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데 걸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정밀 검사나 이런 병원에 있는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이 검사 방법 중에 하나 설문지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이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씩 드릴 건데 자기는 몇 점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무게가 4.5kg 정도 되는 물건을 내가 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나. 두 번째는 보행 보조를 받는 건데 방에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나. 세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서 침대로 가는 거, 혹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의자로 다시 가는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냐. 네 번째는 계단을 올라가는 거. 계단을 10계단을 올라가는데 내가 쉬지 않고 오르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마지막은 낙상이에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넘어졌냐. 요 5가지 문항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고 이게 4점 이상이 되면 근감소증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또 방문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치료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감소증이 이제 진단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뭐 임상 3상에 이르기까지 어떤 약들은 없습니다. 약들은 없기 때문에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성장을 자극해서 근성장이 되도록 하는 거, 내지는 근육이 위축이 오거나 손실이 되는 거를 막아주는 것들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그럼 얼마나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그럼 있습니까, 이게? 1kg당 기준으로 해서 성인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0.8g을 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70kg 성인이라 그러면 7, 8에 56g 정도를 섭취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나이가 드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단백질의 섭취량이 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kg당 1.2g에서 1.5g 정도 섭취를 해야지 그 손실되는 근육량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결국에는 몸에 신장이나 이런 데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의하고 좀 뭐 상의를 하거나 그럴 필요도 있고, 무엇보다 또 단백질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도 같이 복용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 치료와도 좀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네. 우리가 골다공증이 진단 기준에 들어가고 골다공증이라는 병명이 생긴 것도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40년 정도 됐습니다. 87년 정도인가?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의사들도 진단을 내리기 시작하고 당신은 골다공증입니다. 해서 골다공증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적인 상태입니다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지금 40년 정도 지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골다공증의 위험성이라든지 내가 치료 꼭 필요하다든지 칼슘을 꼭 섭취하고 운동이나 햇빛 쐬는 걸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된 것처럼 이 근감소증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치료제도 없지만 언젠가는 치료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운동을 힘들어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큰 외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시간 병상에만 누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간편하게 약 하나로서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근육량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정말 좀 획기적인 치료제일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그런 것도 개발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전에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젊었을 때 더더욱 노력도 해야 하고 때로는
처방도 받아서 운동 처방이라든지 어떤 다이어트에 대한 음식물 섭취에 대한 처방도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느지막하게 운동을 좀 많이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해서 운동을 하고자 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이제 근육량을 좀 늘려봐야겠다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65세나 그때 가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하는 게 좋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점진적인 증가를 하면서 운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거는 어느 관절, 어느 부위에나 다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운동량이나 섭취하는 양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어느 수준에서부터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